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서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이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새마을금고는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은행권에 이어서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문을 닫았다고요. 네,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하자 이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일명 풍선 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상호금융권이 ඊ따라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고요. 집단대출과 그러니까 잔금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을 합니다. 이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요. 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 내외로 내외까지 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증가액의 한 70에서 80% 가량이 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분양단지 등을 타겟으로 이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이제 전권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에 10월보다 12월에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상당히 당부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새마을금고는 시행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대출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에 이제 거치기간,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이제 폐지하는 방안부터 대출 모집인의 이제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잔금 대출 만기가 40년으로 좀 긴데요. 이를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3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러지 새마을금고 상황은 그렇고 이제 다른 상호금융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이 다주택자 대상 대출 조이기에 합류한 가운데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 중 이제 유사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 조합에 이제 발송할 계획입니다. 네. 수협중앙회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체가 주담대 조이기에 어떤 동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네.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요.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좀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10월 물가 상승률 1.3%로 둔화, 3년 9개월 만 최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물가 상승세가 잡힌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1%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네. 2021년 1월 0.9%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3% 아래로 내려온 후에 5개월 연속 2%대를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9월부터는 1%대까지 내려오면서 둔화세가 좀 뚜렷해졌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네. 우선 이제 공업 제품 가격 상승률이 이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이 2021년 2월 이후에 4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석유류 가격도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폭을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2.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가 2.9% 정도 올랐고요. 네. 통계청은 이제 국제 유가 안정화와 작년 높은 가격의 기저 효과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배달료 상승과 일부 할인 행사 종료 등으로 또 올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이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1.6%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대로 내려앉았고요.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OECD 방식의 어떤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8%를 기록해서 이제 전월보다 한 0.2% 포인트 낮아진 모습이었고요. 네, 좀 대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인데, 그렇죠. 그래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지난달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농축수산물 물가가 1.2% 올라서 전체 물가를 0.1% 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네.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네.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등 채소는 한 50% 넘게 뛰었고 상추가 49.3% 올랐습니다. 반면에 쌀 가격은 8.7% 떨어지면서 작년 1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과도 20% 떨어지고 포도도 6.5% 떨어지는 등 이 과일류 가격은 좀 안정세를 이어갔고요. 네네. 통계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매우 높았었는데 올해는 좀 출하량이 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채소류는 폭염에 따른 이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금융시장 관심은 뭐 물가 앞으로 전망인데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이어가겠습니까? 네, 일단 이 기획재정부는 이번 물가 발표에 대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도 1%대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으로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은 좀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 흐름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김장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물건 공급 확대 및 할인 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확인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리니지 의존하다 12년만 적자 낸 NC 구조조정 박차. NC소프트가 위태위태해 보였었는데 결국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리니지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던 이 NC소프트가 결국 적자를 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14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경고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2분기에는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네, 그 리니지 게임이 일종의 어떤 효자 상품이었는데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게임으로는 더 재미를 못 보고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제 거듭된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이 모바일 게임 매출 하락과 신작 부진을 꼽았는데요. 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 M을 시작으로 2019년 나온 리니지 2M, 2021년 말 발매된 리니지 W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강력한 수익 모델과 이용자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게임 구조로 NC소프트의 핵심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리니지 지식 재산이 전성기에 달한 2022년에는 연간 매출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또 5,59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리니지 시리즈의 어떤 눈부신 성공을 본 경쟁사들이 리니지 아류작,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실적이 균열해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경쟁형 모바일 MMORPG, 그러니까 우후죽순 생겨나자 이제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새롭게 좀 장르 플랫폼 다변화를 외치면서 선보인 신작 게임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매출 기여도가 저조했어요. NC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작년 말 출시한 스로넨 리버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용자가 좀 몰리긴 했었는데 빠르게 이탈하면서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냈고요. 예. 난투형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도 흥행에 참패해서 이달 말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NC소프트가 이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얘기는 네. 이제 저희가 경제원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네네. 이런 실적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도 예상을 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달 AI 자회사 NC AI를 비롯해서 게임 개발 자회사 스튜디오 X, 스튜디오 Y, 스튜디오 G 등
4개 자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이와 동시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작 프로젝트를 6개나 정리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사의 몸집을 줄이고 분사 법인이 담당할 신작과 본사에서 연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저니 오브 모나크를 비롯해서 내년 이후 선보일 대작 게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 업계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지난달 중국 판매량 감소, 주가 엿새째 하락. 이번에 미국 증시 이야기인데 테슬라 주가가 며칠째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2.47% 내린 242.8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5일에 269.19달러까지 오른 뒤에 이제 다음 거래일인 28일부터 하락세로 전환해서 지금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는 지난 4월에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약 한 7개월여 만에 이렇게 가장 오래 이어진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올해 연중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3분기 호실적과 어떤 일론 머스크 CEO의 내년 사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 등으로 이틀간 급등했는데 결국엔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게 됐고요.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특히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고요.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부진한 판매 실적이 약세로 돌아선 계기가 됐는데요. 이 테슬라는 올해 10월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68,280대를 출하를 했는데요. 네. 이 같은 수치가 작년 같은 달보다는 5.3% 감소를 한 거고 9월보다는 22.7%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부진이 테슬라의 올해 어떤 연간 목표치 달성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지난달에 중국의 전체 자동차 출하량을 보면은 이제 작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211만 대를 증가를 했는데 이 중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판매량이 한 112만 대가 되는데 작년 동월 대비 50.9%가 증가했는데 지금 테슬라는 좀 줄어든 것이죠. 네. 거기다가 이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지난달에 승용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무려 6% 넘게 증가한 5만 526대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뭐 샤오펑, 지리 자동차 등 중국 업체들이 기록적인 어떤 판매량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 테슬라 주가에 또 어떤 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